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그것도 세계 대륙을 넘나드는 크루즈 여행을 웬만한 유럽 여행 경비보다 더 싸게 다녀올 수 있을까? 노로운 생활이라는 채널에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저희도 처음 보고 이게 진짜라고 싶었거든요. 항공료는 절반으로 경험은 3배로 만드는 이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보토는 그냥 버려지는 이동 시간을 여행의 핵심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크루즈 선사들이 겨울 내내 운항하던 캐리비안을 떠나서 지중해로 배를 옮기거든요. 선사 입장에서는 그냥 빈배를 옮기는, 뭐랄까, 일종의 운송인 셈인데 이걸 대서양 횡단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품으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리포지셔닝 크루즈입니다. 아, 그러니까 배가 이사 가는 길에 우리가 살짝 올라타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거고요.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와, 그럼 이게 단순히 크루즈 여러 개 예약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항공료겠죠. 마이애미에서 시작해서 유럽에서 끝나니까. 그렇죠. 비싼 왕복 항공권이 필요 없고 편도 항공권 딱 2장이면 되는 겁니다. 어하,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료에 나온 NCL 퍼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캐리비안 4박에 389달러, 그리고 대서양 횡단 15박에 919달러, 마지막으로 지중해 7박에 1479달러. 이걸 다 합치면 26박 27에 총 2787달러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하루에 107달러요? 그게 식사랑 숙박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네, 전부요. 와, 솔직히 믿기 힘든 가격인데요. 보통 크루즈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서비스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항구에 거의 정박하지 않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서양 횡단 구간은 기항지 없이 거의 2주 내내 바다 위에만 있는 거죠. 아, 누군가에겐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시간을 오히려 완벽한 디지털 디톡스의 기회라고 강조하거든요.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여러 선사를 잘 조합하면 하루 평균 비용이 82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 막상 이걸 직접 계획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자료에서는 어떤 순서를 제안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뼈대가 되는 대서양 횡단 리포지셔닝 크루즈. 이건 가장 먼저 예약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희소성이 높거든요. 아, 핵심 퍼즐 조각을 먼저 맞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확보한 다음에 그 일정 앞뒤로 출발지인 마이애미에서 즐길 캐리비안 크루즈, 도착지인 유럽에서 즐길 지중해 크루즈를 찾아 붙이는 거죠. 항공권 예약은 맨 마지막에 하고요. 아하, 그럼 배를 갈아탈 때는 번거롭지 않나요? 짐도 많을 텐데. 그 부분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애미나 바르셀로나 같은 곳은 거대한 크루즈 허브항이라서요. 바로 옆 터미널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만약 운 좋게 같은 배로 다음 여정을 이어간다면 백투백 예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백투백이요? 네, 이건 사실상 내리지 않고 다음 항해를 바로 시작하는 거라 짐을 풀고 다시 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방을 그대로 쓰는 거죠. 와, 정말 편하겠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옷은 딱 일주일치만 챙기고 배 안에 있는 세탁시설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이건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시간과 자원을 최적화하는 하나의 시스템 설계처럼 들리네요. 그럼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뭐랄까 실무적인 부분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장기 여행이니까 여행자 보험은 필수고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 ESTA나 또 2025년부터 유럽에 도입될 ETAS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미리미리 챙겨야 낭패를 보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친 최종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항공권, 기항지 투어 같은 기타 경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1인당 총 5,200달러에서 5,600달러 사이입니다. 한 달 동안 세 대륙을 여행하는데 그 비용이라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자료 제목처럼 하루 20만 원대로 즐기는 황제 노후 생활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휴가를 넘어서 바다 위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영리한 여행 전략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대서양을 건너는 고요한 2주가 주어진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거나 혹은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